서울 강남 제1은행 지점. 어느 평범한 아침, 낡은 작업복을 입은 할아버지 한 분이 들어오셨습니다. 색 바랜 옷, 해진 운동화, 구부정한 등. 창구 직원은 할아버지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딱 0.5초. 거지 같은 노인네. 시간 낭비.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1억 원을 인출하고 싶다고. 직원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보이스피싱 당하신 거 아니세요? 통장을 확인하는 순간 32억 원. 하지만 그녀의 태도는 더 나빠졌습니다. 저 차림새로 30이요? 말도 안 돼. 분명 사기야. 그녀는 할아버지를 범죄자 취급했습니다. 마치 도둑을 대하듯 40분을 기다리게 했습니다. 다리 아픈 할아버지를 서 계시게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거절했습니다. 오늘은 안 됩니다. 내일 자녀분 데리고 오세요. 할아버지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50년이었습니다. 이제 끝이군요. 직원과 과장은 서로 눈짓하며 비웃었습니다. 그로부터 2시간 후 지점장실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뭐라고? 5천억. 박종수 회장님이. 지점장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는 비틀거리며 사무실 밖으로 나왔습니다. 김민지, 당장 들어와. 내가 뭘 한 거야? 50년 최대 고객을, 5천억 원 고객을 거지 취급했다고. 김민지의 얼굴에서 혈색이 사라졌습니다. 대한민국 금융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겉모습만 보고 판단한 0.5초. 교만과 무례로 가득했던 40분. 그 시간이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이야기를 계속 들으시려면 구독 버튼과 아래 손가락 모양의 좋아요 버튼 눌러주세요. 이 이야기는 그날 아침 9시 48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4시간 47분 전으로 그 은행의 역사를 바꿀 날이 될 줄은. 서울 강남의 한 대형 은행 지점. 오전 10시 바쁜 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자동문이 열리고 한 할아버지가 들어왔습니다. 박종수 78살. 할아버지는 색이 바랜 작업복을 입고 계셨습니다. 낡은 운동화 해진 모자. 누가 봐도 평범한 아니 평범보다 못한 차림새였죠. 창구 직원 김민지 26살. 명문대를 졸업하고 이 은행에 입사한 지 3년 차였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할아버지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순간 그녀의 얼굴에 미묘한 표정이 스쳤죠. 할아버지가 인출을 하러 왔다고 말했습니다. 금액은 1억 원이었습니다. 김민지는 순간 어이없다는 듯 할아버지를 쳐다봤습니다. 1억? 저 차림새로? 할아버지는 주머니에서 오래된 통장을 꺼냈습니다. 표지가 낡아서 은행 로고도 잘 보이지 않을 정도였죠. 김민지는 통장을 받아들고는 컴퓨터로 계좌를 조회했습니다. 잔고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여전히 불편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요즘 보이스피싱이 많다며 혹시 누가 전화해서 돈을 보내라고 한 거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차분하게 자신이 쓸 일이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김민지는 이렇게 큰 돈을 갑자기 인출하면 안 된다며 자녀분들한테 먼저 연락해 보라고 했습니다. 바로 그때 과장 최우진이 다가왔습니다. 그는 올해 38, 이 지점에서 8년째 근무 중이었죠. 실적에 민감하고 승진에 목마른 전형적인 중간 관리자였습니다. 최우진은 할아버지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그리고 요즘 사기가 정말 많다며 혹시 아들이 사고 쳤다는 전화를 받은 거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침착하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자신이 필요해서 찾는 거라고. 하지만 채우지는 못 믿겠다는 투로 일단 보호자분 연락처를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할아버지는 목소리에 힘을 주며 자신은 치매 환자가 아니라고 자기 돈 찾는데 왜 보호자가 필요하냐고 되물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은행 문이 열리며 한 남성이 들어왔습니다. 나이는 50대 중반쯤, 명품 정장에 고급 시계를 찬 모습이었죠. 채우진 과장의 얼굴이 순식간에 밝아졌습니다. 그는 할아버지는 안중에도 없다는 듯 VIP 고객을 안내했습니다. 김민지도 덩달아 활짝 웃으며 인사를 했죠. 할아버지는 그저 창구 앞에 서서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10분이 지났습니다. 20분이 지났습니다. 다른 손님들은 모두 업무를 마치고 나갔지만 할아버지만 여전히 서 계셨죠. 30분이 지나자 할아버지는 벤치에 앉으셨습니다. 다리가 아프셨던 거죠. 하지만 아무도 할아버지께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창구에서는 젊은 여성 고객이 예금 상담을 받고 있었습니다. 직원은 정중하게 상품을 설명하며 친절하게 대했습니다. 대조적이었습니다. 같은 은행, 같은 시간, 하지만 전혀 다른 대우. 할아버지는 조용히 그 모습을 지켜보셨습니다. 눈빛에 어떤 감정도 드러나지 않았지만 그 마음속에는 무언가가 천천히 쌓이고 있었습니다. 40분이 지나서야 채우진 과장이 돌아왔습니다. 그는 퉁명스럽게 오늘은 이렇게 하고 내일 자녀분이랑 같이 오라고 했습니다. 그럼 그때 처리해 주겠다고. 할아버지는 조용히 하지만 단호하게 지금 당장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병원비를 내야 한다고. 채우지는 한숨을 쉬며 요즘 그런 수법도 있다고 했습니다. 병원비 낸다고 해서 돈 찾아갔다가 사기당하는 거라고. 할아버지는 50년을 거래한 이 은행이 자신을 사기꾼 취급하냐고 물었습니다. 채우지는 사기꾼이라는 게 아니라 혹시 모르니까 조심하라는 거라며 은행도 규정이 있다고 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알겠다고 다른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채우지는 그러라며 내일 가족분이랑 같이 오라고 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천천히 일어나 은행 밖으로 나가셨습니다. 김민지와 채우지는 서로 눈짓을 주고받았습니다. 요즘 노인분들 정말 힘들게 한다는 둥, 나중에 보이스피싱이었다고 하면 자신들이 책임져야 한다는 둥 수군거렸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자신들이 방금 얼마나 큰 실수를 저질렀는지, 그리고 그 대가가 얼마나 클지. 은행 밖 벤치에 앉은 할아버지. 가을 하늘을 올려다보며 깊은 한숨을 쉬셨습니다. 그리고 50년 전이 떠올랐습니다. 1974년 28살의 박종수는 무일푼으로 서울에 올라왔습니다. 시골 마을. 가난한 농부의 아들이었던 종수는 중학교도 제대로 마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꿈이 있었죠. 가족을 가난에서 벗어나게 하겠다는 꿈. 서울역에 내린 첫날 그는 단돈 5,000원을 주머니에 넣고 있었습니다. 종수는 청계천 근처의 건설 현장에서 막노동을 시작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밤 9시까지 일했죠. 하루 일당 500원. 손에는 물집이 잡히고 터졌습니다. 등은 휘고 다리는 부었죠. 하지만 종수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밤에는 판잣집에서 독학으로 공부했습니다. 중학교 검정고시, 고등학교 검정고시. 낮에는 몸으로 밤에는 머리로 싸웠습니다. 그렇게 2년이 흘렀습니다. 1976년 봄 종수는 남대문 시장에서 한 여인을 만났습니다. 이순덕 25살. 시골에서 올라와 채소 장사를 하고 있었죠. 종수는 배추를 샀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같은 자리에서 채소를 샀습니다. 순덕이가 예뻐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밝은 웃음이 좋았던 거죠.
6개월 후 종수는 용기를 냈습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없지만 열심히 일해서 꼭 성공하겠다며 결혼해달라고 청혼했습니다. 순덕이는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돈이 많아서 좋은 게 아니라 열심히 사는 모습이 좋다고. 1977년 봄 두 사람은 결혼했습니다. 예식장도 예복도 없는 초라한 결혼식이었죠. 하지만 두 사람은 행복했습니다. 신혼집은 청계천 근처. 월세 3만 원짜리 단칸방이었습니다. 화장실도 공동이었고 여름엔 더워 죽을 것 같고 겨울엔 추워 얼어 죽을 것 같았죠. 하지만 두 사람에게는 꿈이 있었습니다. 순덕이가 라면을 끓였습니다. 계란도 넣었습니다. 그들에게 계란 하나 들어간 라면이 최고의 만찬이었습니다. 그 시간이 그들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습니다. 종수는 낮에는 건설 현장에서 밤에는 주유소에서 일했습니다. 순덕이도 낮에는 시장에서 채소를 팔고 밤에는 음식점에서 설거지를 했죠. 5년이 흘렀습니다. 1982년 종수는 드디어 목돈을 모았습니다. 300만 원. 그는 작은 철물점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가게는 사람들이 별로 없는 골목에 있었고 물건은 잘 팔리지 않았죠. 6개월 후 종수는 빚만 100만 원 지게 되었습니다. 순덕이는 위로했습니다. 괜찮다고, 다시 시작하면 된다고. 종수는 가게를 접고 다시 공사장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빚을 갚으며 다시 돈을 모았죠. 1985년 종수는 작은 철공소를 열었습니다.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품질로 승부했고 납기를 절대 어기지 않았습니다. 소문이 났습니다. 박종순의 철공소는 믿을 만하다고. 주문이 밀려들기 시작했습니다. 3년 후 종수는 공장을 확장했습니다. 직원도 50명으로 늘었죠. 1990년대 종수의 사업은 승승장구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검소했습니다. 명품 가방 대신 낡은 가방, 고급 승용차 대신 작은 경차를 몰았죠. 돈은 쓰는 게 아니라 모으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야 기회가 왔을 때 잡을 수 있다고. 그리고 1997년 IMF 외환위기가 왔습니다. 대기업들이 줄줄이 부도가 났습니다. 하지만 종수는 달랐습니다. 빚이 없었고 현금이 있었죠. 주변 사람들은 말렸습니다. 미쳤냐고, 지금 망하는 회사들 사서 뭐하냐고. 하지만 종수는 확신했습니다. 위기는 기회라고. 곧 경제가 회복될 거고 그때 이 공장들의 가치는 10배가 될 거라고. 종수의 예측은 정확했습니다. 2000년대 들어 한국 경제가 회복되자 그가 산 공장들의 가치는 폭등했습니다. 2005년 종수는 강남에 첫 빌딩을 샀습니다. 2008년 여의도의 두 번째 빌딩, 2012년 판교의 세 번째 빌딩. 세 자녀도 모두 훌륭하게 자랐습니다. 장남은 의사, 장녀는 변호사, 차남은 대학 교수가 되었죠. 하지만 종수와 순덕의 생활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시장에서 장을 보고 집에서 밥을 해 먹었습니다. 하지만 2014년 비극이 찾아왔습니다. 순덕이 암 진단을 받은 겁니다. 췌장암 말기. 의사는 6개월 정도라고 했습니다. 종수는 처음으로 무력함을 느꼈습니다. 5천억 원의 재산이 있었지만 사랑하는 아내의 생명은 살릴 수 없었습니다. 순덕이는 병상에서 약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청계천 단칸방 생각난다고. 종수도 눈물을 흘리며 자신도 그때가 제일 행복했다고 대답했습니다. 순덕이는 계란 하나 들어간 라면, 그게 우리한테는 최고의 음식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돈 많이 벌어서 고맙다고. 하지만 자신이 제일 좋았던 건 가난했지만 행복했던 그 시절이라고. 2015년 봄 순덕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종수의 곁을 38년간 지킨 동반자였습니다. 장례식장은 조문객으로 넘쳐났습니다. 재계 인사들, 정치인들. 하지만 종수는 그들을 보지 않았습니다.
순덕이 떠난 후 종수는 변했습니다. 더 검소해졌고 더 조용해졌습니다. 명품옷 대신 작업복을, 고급차 대신 지하철을 탔습니다. 사람들은 물었습니다. 왜 그렇게 사냐고. 돈이 그렇게 많은데. 종수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돈이 뭐가 중요하냐고. 자신이 가장 사랑한 사람을 지키지도 못했는데. 하지만 종수에게는 또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은혜를 잊지 않는 것. 현재로 돌아옵니다. 은행 밖 벤치에 앉은 종수 할아버지. 그는 휴대폰을 꺼내 한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영자 할머니였습니다. 영자 할머니는 약한 목소리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몸이 안 좋아서 국밥집을 못 열었다고 했습니다. 할아버지가 병원은 가봤냐고 묻자 영자 할머니는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의사가 수술하래요. 근데 돈이 1억이 넘는데요. 할아버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걱정 말라고, 자신이 해결하겠다고. 영자 할머니는 놀라며 그렇게 큰 돈을 어떻게 하냐고 했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말했습니다. 40년 전 자신이 굶어 죽을 뻔했을 때 누가 밥 먹여줬냐고. 공짜로 1년 넘게 국밥 먹여준 사람이 누구냐고. 그 은혜를 어떻게 잊겠냐고. 전화를 끊은 할아버지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영자 할머니. 1975년 종수가 서울에 처음 올라왔을 때 만난 국밥집 주인이었습니다. 그날 종수는 공사장에서 일하다가 쓰러졌습니다. 영양실조였죠. 겨우 정신을 차리고 영자의 국밥집 앞에 왔을 때 돈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영자는 괜찮다며 일단 들어오라고, 국밥 먼저 먹으라고 했습니다. 뜨거운 국밥을 끓여줬습니다. 계란도 2개나 넣어주고 김치도 듬뿍 주었죠. 그 후로 영자는 종수에게 1년 넘게 공짜로 밥을 먹였습니다. 종수가 일자리를 얻고 돈을 벌 때까지 할아버지는 조용히 혼잣말을 했습니다. 은행에서 1억을 막더니 어쩔 수 없다고. 다른 은행을 가든지 해야겠다고. 바로 그때였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손자 지훈이었습니다. 박지훈 28살. 종수 할아버지의 장남, 그러니까 의사인 아들의 외아들이었습니다. 스타트업 회사를 운영하는 젊은 CEO였죠. 지훈은 밝은 목소리로 오늘 점심 같이 먹자고 했습니다. 마침 그쪽 지나가는 길이라고. 할아버지는 괜찮다며. 지훈이 바쁠 텐데 괜찮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지훈은 할아버지 목소리가 이상하다며 무슨 일이 있냐고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20분 후 지훈이 헐레벌떡 달려왔습니다. 뛰어온 모습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놀라며 뛰어왔냐고 물었습니다. 지훈은 할아버지 얼굴이 안 좋다며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었습니다. 주변을 보니 은행 앞이었습니다. 혹시 은행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고. 할아버지는 한숨을 쉬며 1억 원 좀 찾으려고 했는데 안 된다고 대답했습니다. 지훈은 화가 나서 할아버지 돈인데 왜 안 되냐고 물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보이스피싱이 걱정된다며 자식들이랑 같이 오래. 지훈은 분개했습니다. 그게 말이 되냐고. 할아버지가 치매 환자도 아니고. 지훈은 할아버지를 자세히 보았습니다. 낡은 작업복, 해진 운동화. 순간 그는 깨달았습니다. 은행 직원들이 할아버지를 어떻게 봤을지. 지훈이 조심스럽게 1억 원은 왜 필요하냐고 묻자 할아버지는 영자 할머니 수술비가 필요하다고 대답했습니다. 지훈도 영자 할머니를 알았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할아버지를 따라 국밥집에 자주 갔었으니까요. 국밥집 영자 할머니가 아프시구나. 지훈은 결심했습니다. 자기가 드리겠다고. 자기 회사가 얼마 전에 투자받았고 그 중에서 여유분이 있다고. 하지만 할아버지는 단호하게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건 지훈의 사업 자금이라고. 어떻게 그걸 쓰냐고. 지훈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할아버지가 항상 말씀하셨다고. 은혜 갚을 줄 아는 게 진짜 부자라고.
할아버지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자신의 말을 기억하고 있구나. 지우는 할아버지가 자신의 롤모델이라고 했습니다. 할아버지처럼 살고 싶다고. 할아버지는 손자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고맙지만 이건 할아버지가 해결하겠다고 했습니다. 지우는 걱정스럽게 그럼 어떻게 하시냐고 은행에서 안 된다는데 물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침착하게 괜찮다고 다른 방법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우는 제안했습니다. 자신이 같이 들어가겠다고. 자신이 손자라고 확인해 드리면 되지 않냐고. 하지만 할아버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럴 필요 없다고. 하지만 지우는 고집을 부렸습니다. 할아버지 혼자 두지 않겠다고. 같이 가자고. 지우는 할아버지 손을 꼭 잡고 은행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자동문이 열리고 두 사람이 들어서자 김민지 직원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깔끔한 정장 차림의 지훈을 본 순간 김민지의 태도가 180도 달라졌습니다. 지훈은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업무 처리 도와드리러 왔다고. 김민지는 당황하며 할아버지 시라고 물었습니다. 지훈은 네, 아까 1억 원 인출 요청하신 건데 왜 처리가 안 되냐고 물었습니다. 김민지는 변명하듯 보이스피싱 우려가 있어서라고 했습니다. 지훈은 차갑게 자신이 손자라고 확인됐으면 신속히 처리해달라고 했습니다. 최우진 과장이 다가왔습니다. 어색하게 가족 확인이 됐으니 처리해드리겠다고 했습니다. 지훈은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가족 확인이 왜 필요하냐고. 할아버지 본인이 찾으시겠다는데. 최우진은 당황하며 규정상이라고 했습니다. 지훈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규정? 아까 들어오신 정장 입은 분은 확인도 없이 바로 VIP실로 모시던데. 최우진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지훈의 날카로운 지적에 얼굴이 빨개졌죠. 할아버지가 지훈에게 조용히 괜찮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였습니다. 할아버지가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지훈이 의아해하며 누구한테 전화하냐고 묻자 할아버지는 짧게 현우한테라고 대답했습니다. 지훈은 놀라며 강현우 아저씨라고 물었습니다. 무슨 일로 전화하냐고. 할아버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이 은행이랑 거래 정리할 거라고. 지훈은 깜짝 놀랐습니다. 여기 50년 거래하신 은행 아니냐고. 할아버지는 씁쓸하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더 실망이 크다고. 50년 쌓은 신뢰가 이렇게 쉽게 무너지는구나.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김민지와 최우진은 불안한 눈빛으로 서로를 쳐다봤죠. 지훈이 할아버지께 말했습니다. 자신도 사실은 안다고. 스타트업 한다고 투자 받으러 다닐 때 무시 많이 당했다고. 할아버지가 놀라며 그랬냐고 묻자 지훈은 대답했습니다. 어떤 투자자는 아이디어도 안 듣고 나이 어리다고 쫓아냈다고. 어떤 사람은 학벌을 물어보더니 코웃음 쳤다고. 하지만 할아버지는 달랐다고. 자신의 아이디어를 3시간 동안 들어주셨다고. 겉모습으로 자신을 판단하지 않으셨다고. 할아버지는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그게 당연한 거 아니냐고. 하지만 지훈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세상은 안 그렇다고. 그래서 할아버지가 더 특별하다고. 할아버지는 전화를 걸었습니다. 강현우에게 지금 당장 강남 제1은행 본점으로 와달라고 했습니다. 서류를 가지고. 강현우가 전화 너머로 무슨 일이냐고 묻자 할아버지는 말했습니다. 거래 정리할 거라고. 50년 거래했던 이 은행하고 완전히 끝내려고 한다고. 강현우가 놀라며 무슨 말씀이냐고 했지만 할아버지는 단호했습니다. 30분 안에 오라고. 필요한 서류 전부 가지고. 전화를 끊은 할아버지는 벤치에 앉았습니다. 지훈이 옆에 앉았죠. 지훈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강현우 아저씨가 오시면 뭐 하시냐고. 할아버지는 자신의 재산 전부 다른 은행으로 옮길 거라고 대답했습니다. 지훈이 걱정스럽게 그게 얼마나 되냐고 묻자 할아버지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잘 모르겠다고.
현우 씨가 관리하니까. 사실 지훈도 할아버지의 정확한 재산을 몰랐습니다. 할아버지는 늘 검소하게 사셨고 자식들에게도 재산 이야기를 하지 않으셨으니까요. 창고 뒤에서 최우진과 김민지가 수군거렸습니다. 설마 진짜 큰 손이신가? 그럴 리가 없다. 저 차림새를 보라. 근데 손자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정장도 브랜드 좋은 거고. 30분이 지났습니다. 은행 문이 열렸습니다. 강현우 35살. 명문대 경영학과를 수석 졸업하고 대형 증권사에서 10년간 일한 자산관리 전문가였습니다. 5년 전부터 종수 할아버지의 자산을 전담 관리하고 있었죠. 강현우가 빠른 걸음으로 들어와 할아버지를 불렀습니다. 회장님, 지훈이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현우 아저씨. 강현우는 놀라며 지훈도 여기 있었냐고 했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께 대체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조용히 앉으라고 했습니다. 강현우는 검은색 서류 가방을 열었습니다. 두툼한 서류 뭉치가 나왔죠. 은행 창구 직원들의 시선이 집중되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현우 씨, 이 은행에 있는 내 계좌 전부. 강현우가 확인하며 대답했습니다. 네, 회장님. 제1은행 본점 계좌 3개, 강남 지점 계좌 5개, 여의도 지점 계좌 2개. 총 10개 계좌입니다. 지훈이 놀라며 10개냐고 물었습니다. 강현우가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회장님 명의 대출금고도 이 은행에 17개가 있습니다. 할아버지는 전부 해지하고 다른 은행으로 옮기라고 지시했습니다. 강현우가 신중하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한 번 더 생각해 보시죠. 50년 거래하신 곳인데. 하지만 할아버지는 단호했습니다. 50년이 무슨 의미가 있냐고. 고객을 이런 식으로 대하는데. 최우진 과장이 다가왔습니다. 얼굴이 새하얘져 있었죠.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기, 혹시 계좌가 얼마나? 강현우가 차갑게 되물었습니다. 왜요? 궁금하세요? 최우진은 식은땀을 흘리며 아니, 그게, 라고 말을 더듬었습니다. 강현우는 서류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제1은행 전체 예금 잔액 3,200억 원. 최우진이 기절할 듯 물었습니다. 뭐라고요? 강현우가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회장님 명의로 이 은행에 담보로 맡겨진 부동산 증서들. 강남역 앞 제1빌딩, 여의도 금융타워, 판교 테크밸리. 지훈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그 빌딩들이 할아버지 거였어요? 할아버지는 담담하게 응.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강현우가 말을 이었습니다. 총 17개 빌딩, 평가액 1,800억 원. 합치면 회장님 자산 5천억 원이 이 은행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은행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다른 고객들도 직원들도 모두 멈춰 서서 이쪽을 쳐다봤습니다. 김민지는 다리에 힘이 풀려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5천억. 최우진은 창백하게 이럴 수가. 라고 중얼거렸습니다. 바로 그때 지점장 서진호가 뛰어나왔습니다. 황급히 소리쳤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회장님, 저는 지점장 서진호라고 합니다. 할아버지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처음 뵙습니다. 50년 동안 이 은행 다녔지만 지점장님은 처음 뵙네요. 서진호가 당황하며 죄송하다고 자신이 몰라 뵈어서 그렇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쓴 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몰라봐서 괜찮습니다. 문제는 몰라보는 게 아니라 사람을 대하는 태도죠. 지점장 서진호는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5천억 원 고객을 잃는다. 자신의 커리어가 끝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필사적으로 말했습니다. 회장님, 제발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자신이 직접 사과하겠다고. 하지만 할아버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과는 필요 없다고. 그냥 실망했을 뿐이라고. 최우진 과장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울먹이며 죄송하다고 했습니다. 자신이 잘못했다고. 할아버지는 차분하게 과장님 일어나시라고 했습니다. 최우진이 고개를 숙이며 또 죄송하다고 했습니다. 할아버지가 물었습니다. 과장님이 잘못한 게 뭡니까? 최우진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회장님을 무시했다고. 할아버지가 다시 물었습니다. 왜 무시하셨습니까? 최우진은 부끄러워하며 말했습니다. 자신이 겉모습만 보고. 할아버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겉모습만 보셨죠. 나이 많고 운남루하고 촌스러워 보인다고. 김민지도 눈물을 흘리며 다가왔습니다. 울면서 죄송하다고 정말 죄송하다고 반복했습니다. 할아버지가 김민지를 보며 말했습니다. 김 대리님 고개를 드세요. 김민지가 고개를 들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부모님은 뭐 하십니까? 김민지는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아버지는 농사 지으시고 어머니는 시장에서 채소 장사하신다고.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아내도 시장에서 채소 장사했었죠. 김민지가 놀라며 네? 라고 물었습니다. 할아버지는 계속 말했습니다. 김 대리님 부모님이 딸이 은행원 됐다고 자랑스러워 하시겠습니다. 하지만 딸이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한다는 걸 아시면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김민지는 오열했습니다. 죄송하다고 정말 죄송하다고. 김민지는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자신의 아버지가 떠올랐던 거죠. 낡은 옷을 입고 농사 짓는 아버지. 만약 아버지가 이 은행에 오셨다면 자신도 똑같이 무시했을까? 지훈이 할아버지께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이분들도 나쁜 의도는 아니었을 거라고.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안다. 나쁜 사람들이 아니야. 다만 세상을 잘못 보고 있을 뿐이지. 서진호가 절박하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자신이 책임지겠다고. 이 두 직원을 징계하겠다고. 하지만 할아버지는 손을 저었습니다. 아니라고. 징계는 필요 없다고. 서진호가 놀라며 네? 라고 물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설명했습니다. 이 친구들이 잘못한 게 아니라고. 잘못은 이런 식으로 사람을 가르친 세상이 잘못한 거라고. 할아버지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현우 씨에게 계좌 이전 절차를 시작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서진호가 막으려 했지만 바로 그때 본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지점장의 휴대폰이 울렸죠. 서진호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지점장 서진호입니다. 네? 본점장님께서? 네, 알겠습니다. 서진호의 얼굴이 더 창백해졌습니다. 전화를 끊고 말했습니다. 회장님, 본점장님께서 직접 오신다고 합니다. 할아버지는 무덤덤하게 그러십니까? 라고 대답했습니다. 지훈이 할아버지께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굳이 이렇게까지. 할아버지가 지훈에게 물었습니다. 지훈아, 할아버지가 왜 이러는 줄 아니? 지훈이 고개를 갸웃하며 화나셔서요? 라고 대답하자 할아버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화는 안 난다. 그냥 이런 일이 다시는 없어야 한다는 걸 보여주고 싶은 거야. 지훈이야. 하고 이해했습니다. 할아버지가 계속 말했습니다. 나 같은 할아버지가 또 있을 거 아니냐. 돈은 없지만 존중받아야 할 어르신들이 많아. 그분들이 이런 대우 받으면 안 되지. 20분 후 은행 본점장이 도착했습니다. 60대 초반의 신사였죠. 황급히 들어서며 박종수 회장님 하고 불렀습니다. 할아버지가 일어서며 처음 뵙겠습니다 라고 인사했습니다. 본점장은 깊이 인사하며 자신이 제일은행 본점장 정민석이라고 소개했습니다. 본점장이 사과했습니다. 회장님, 오늘 일어난 일 정말 죄송하다고. 자신이 직원 교육을 제대로 못 시킨 탓이라고. 할아버지는 담담하게 본점장님 잘못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본점장이 간청했습니다. 회장님, 자신이 어떻게든 보상해 드리겠다고.
제발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할아버지는 보상은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 본점장이 절박하게 물었습니다. 그럼 무엇을 원하십니까? 할아버지는 진지하게 대답했습니다. 변화입니다. 본점장이 변화요? 라고 되물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설명했습니다. 네, 이 은행이 진짜 고객을 위한 은행이 되길 바랍니다. 겉모습이 아니라 사람을 보는 은행 말입니다. 할아버지는 서류를 가방에서 꺼냈습니다. 제 조건은 간단합니다. 첫째, 모든 지점에 어르신 전용 창구를 만드십시오. 나이 드신 분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요. 본점장이 메모하며 네 알겠다고 했습니다. 할아버지가 계속했습니다. 둘째, 노인 고객 응대 매뉴얼을 새로 만드십시오. 그리고 전 직원이 의무적으로 교육받게 하십시오. 본점장이 고개를 끄덕이며 네 그렇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할아버지가 마지막 조건을 말했습니다. 셋째, 고객을 외모로 판단하지 말라는 내용을 직원 평가 기준에 넣으십시오. 본점장이 진지하게 명심하겠다고 대답했습니다.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이 세 가지를 6개월 안에 실행하신다면 거래를 유지하겠습니다. 본점장이 감격하며 말했습니다. 회장님 감사합니다.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최우진 과장과 김민지가 또 고개를 숙였습니다. 최우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회장님, 저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할아버지가 두 사람을 보며 말했습니다. 두 분께는 두 번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김민지가 놀라며 네? 라고 했습니다.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사람은 실수를 합니다. 중요한 건 그 실수에서 배우느냐입니다. 최우진이 감격하며 회장님, 이라고 말했습니다. 할아버지가 다만 한 가지 부탁이 있다고 했습니다. 김민지가 진지하게 말씀하십시오라고 했습니다.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앞으로 오시는 모든 고객을 그분이 나라고 생각하고 대해 주십시오. 나이 많은 할아버지가 오시면 가난해 보이는 분이 오시면 그분이 바로 저라고 생각하십시오. 김민지는 눈물을 흘리며 네 명심하겠다고 했습니다. 최우진도 고개를 숙이며 죄송하다고 그리고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지훈이 할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멋있으세요. 할아버지는 쓴 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멋있기는. 나도 젊었을 땐 교만했었단다. 돈 벌고 나니까 세상이 만만해 보이더구나. 지훈이 물었습니다. 그럼 언제 바뀌셨어요? 할아버지가 잠시 침묵한 후 대답했습니다.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돈으로 살 수 없는 게 세상엔 너무 많다는 걸 깨달았지. 강현우가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회장님, 그럼 1억 원 인출 진행하겠습니다. 할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이며 부탁한다고 했습니다. 본점장이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자신이 직접 처리해드리겠다고. VIP실로 모시겠다고. 하지만 할아버지는 손을 저었습니다. 아니라고. 여기서 하겠다고. 본점장이 놀라며 네? 라고 하자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VIP실은 필요 없습니다. 저는 그냥 평범한 손님입니다. 본점장은 감동했습니다. 5천억 자산가가 VIP 대우를 거부하다니. 10분 후 1억 원 인출이 완료되었습니다. 김민지가 정중하게 회장님 확인해 달라고 했습니다. 할아버지가 돈을 확인하면 네 고맙다고 했습니다. 김민지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회장님, 오늘 정말 큰 가르침 주셔서 감사합니다. 할아버지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김 대리님, 고향 부모님께 자주 전화하세요. 돈보다 중요한 게 가족입니다. 김민지는 눈물을 글썽이며 네 알겠다고 대답했습니다. 본점장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은행이 우리 금융계 전체가 잘못 가고 있었어. 돈만 보고 실적만 보고. 정작 중요한 건 잊고 살았지. 사람을. 본점장 정민석, 그도 30년 전에는 신입사원이었습니다. 그때 그에게도 멘토가 있었죠. 김 회장이라는 분이었습니다.
그분은 늘 말씀하셨습니다. 민서가 은행원은 돈을 다루지만 결국 사람을 섬기는 직업이야. 하지만 어느새 그는 그 가르침을 잊고 살았습니다. 실적, 수익, 성장률. 숫자만 보고 살았죠. 본점장이 말을 이었습니다. 오늘 박종수 회장님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걸 일깨워 주셨어. 최우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본점장님. 본점장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앞으로 달라져야 해. 우리 은행이 아니 우리 모두가. 김민지도 고개를 끄덕이며 네, 명심하겠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본점장은 두 사람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최 과장 어르신 서비스 개선 프로젝트 맡아줘. 김 대리는 보자 하고. 최우진이 놀라며 저희가요? 라고 물었습니다. 본점장이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오늘 가장 큰 교훈을 얻은 사람들이니까. 너희가 제일 잘할 수 있어. 김민지가 감격하며 말했습니다. 본점장님.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날 저녁 김민지는 고향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세요? 민지냐? 김민지는 눈물을 참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아버지. 저예요. 아버지가 반갑게 말했습니다. 어머, 우리 딸. 무슨 일이냐? 김민지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사랑해요. 아버지가 놀라며 갑자기 왜 그래? 어디 아프냐? 김민지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아버지한테 말하고 싶었어요. 제가 오늘 깨달았어요. 아버지가 세상에서 제일 훌륭한 분이라는 걸. 전화 너머로 아버지의 울먹이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지야. 아버지도 사랑한다. 김민지는 계속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번 주말에 집에 갈게요. 어머니한테도 사랑한다고 전해주세요. 아버지가 기쁘게 말했습니다. 그래, 그래. 어머니가 엄청 좋아하시겠다. 김민지는 전화를 끊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동안 부끄러워했던 자신이, 뿌리를 잇고 살았던 자신이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최우진도 집에 돌아가 아버지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버지, 저 우진이에요. 아버지의 거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오, 우진아. 무슨 일이냐? 최우진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그동안 아버지 자랑스럽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죄송해요. 아버지가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갑자기 무슨 소리냐? 최우진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오늘 한 분을 만났어요. 5천억 자산가인데 여전히 낡은 옷 입고 검소하게 사세요. 그분을 보면서 깨달았어요. 진짜 멋진 사람이 뭔지. 아버지는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최우진이 계속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는 아버지가 자랑스러워요. 평생 정직하게 일하신 아버지가 최고예요. 전화 너머로 아버지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우진아. 고맙다. 아버지도. 내가 자랑스럽다. 최우진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다음 주에 집에 갈게요. 아버지랑 소주 한잔해요. 아버지가 기쁘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그래. 아버지가 삼겹살 구워줄게. 전화를 끄는 최우진은 한참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할아버지는 병원을 찾았습니다. 영자 할머니가 입원해 계신 곳이었죠. 복도를 천천히 걸어가는 할아버지. 무릎이 아팠지만 참았습니다. 302호실. 할아버지가 조용히 문을 두드렸습니다. 영자 씨 계십니까? 약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세요? 아, 종수 씨. 할아버지가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영자 할머니는 병상에 누워 계셨습니다. 얼굴이 많이 야위어 있었죠. 할아버지가 다가가며 물었습니다. 몸은 좀 어떻습니까? 영자 할머니는 쓴 웃음을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이제 나이가 나이인가 봐요. 예전 같지 않네요. 할아버지가 물었습니다. 수술 날짜는 잡혔습니까? 영자 할머니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종수 씨, 저 수술 안 하기로 했어요. 할아버지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뭐라고요? 왜요? 영자 할머니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돈이 너무 많이 들어요. 1억이 넘는다잖아요. 제 나이에 그런 큰 돈 쓰는 게 아깝잖아요. 할아버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영자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종수 씨, 저 이제 7순이 넘었어요. 충분히 살았어요. 이 돈으로 손주들 학비에 보태는 게 낫죠. 할아버지는 영자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영자 씨, 40년 전 내가 굶어 죽을 뻔했을 때 누가 살려줬습니까? 영자 할머니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그건 그냥. 할아버지가 목소리에 힘을 주며 말했습니다. 그냥이 아닙니다. 영자 씨가 1년 넘게 나한테 공짜로 밥 먹여줬습니다. 그 은혜를 어떻게 잊겠습니까? 영자 할머니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종수 씨, 할아버지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어제 은행에서 1억 원 찾았습니다. 수술비 다 냈습니다. 영자 할머니가 놀라며 말했습니다. 뭐? 안 돼요. 어떻게 그런? 할아버지가 손을 저으며 말했습니다. 영자 씨, 돈은 쓰라고 있는 겁니다. 은혜 갚는데 쓰는 게 제일 보람 있습니다. 영자 할머니는 할아버지 손을 꼭 잡았습니다. 종수 씨,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할아버지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수술 잘 받고 빨리 나으세요. 국밥집 문 닫으면 내가 뭘 먹습니까? 영자 할머니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럼요. 제가 빨리 나아서 국밥 끓여 드릴게요. 계란도 2개 넣어 드리고. 할아버지는 영자 할머니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 손길은 따뜻했습니다. 마치 아버지가 딸을 대하듯. 할아버지는 50년 전을 떠올렸습니다. 1975년 겨울. 종수는 공사장에서 일하다 쓰러졌습니다. 3일을 굶은 상태였죠. 겨우 정신을 차리고 거리를 헤매다가 한 국밥집 앞에 섰습니다. 따뜻한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밥. 종수는 주머니를 뒤졌습니다. 빈털터리였습니다. 그는 고개를 떨구고 발걸음을 돌리려 했습니다. 바로 그때 누군가 그의 팔을 잡았습니다. 젊은 영자였습니다. 청년 어디 가요? 일단 들어와요. 종수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저 돈이 없어서요. 영자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일단 배부터 채우세요. 배고프면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영자는 뜨거운 국밥을 끓여줬습니다. 계란도 2개나 넣어주고 김치도 듬뿍 주었죠. 종수는 눈물을 흘리며 국밥을 먹었습니다. 이렇게 따뜻한 밥은 태어나서 처음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영자는 종수에게 1년 넘게 공짜로 밥을 먹였습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종수가 일자리를 얻고 돈을 벌 때까지. 영자는 단 한 번도 돈을 받지 않았습니다. 종수가 물었습니다. 영자 씨, 왜 이렇게 잘해주세요? 영자는 밝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제 남편도 옛날에 서울 와서 고생했거든요. 누군가 밥 한 끼 얻어먹어서 살아났대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종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 은혜를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영자는 손을 저으며 말했습니다. 은혜라니요? 그냥 사람 사는 거죠 뭐. 할아버지는 현재로 돌아왔습니다. 병상의 영자 할머니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50년이 지났지만 그 마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사흘 후 영자 할머니는 수술을 받았습니다. 8시간의 대수술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수술실 밖에서 내내 기다렸습니다. 지훈이 물을 가져왔습니다. 할아버지, 물 좀 드세요. 할아버지가 물을 받으며 말했습니다.
고맙다, 지훈아. 지훈이 옆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정말 의리의 사나이세요. 할아버지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의리라니. 그냥 당연한 걸 하는 거지. 지훈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저도 나중에 할아버지처럼 살고 싶어요. 돈을 벌되 의미 있게 쓰고 싶어요. 할아버지가 뿌듯하게 말했습니다. 그래, 지훈이 같은 젊은이들이 있어서 세상에 아직 희망이 있구나. 수술실 불이 꺼졌습니다. 의사가 나왔습니다. 피곤하지만 밝은 표정이었습니다. 수술 잘 끝났습니다. 할아버지가 안도하며 물었습니다. 정말입니까? 의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네, 생각보다 상태가 좋으셨어요. 회복도 잘 되실 겁니다. 할아버지는 눈시울이 붉어지며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할아버지는 기도하듯 두 손을 모았습니다. 여보, 당신이 하늘에서 도와준 거죠? 고마워요. 지훈이 할아버지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회복실로 옮겨진 영자 할머니. 아직 마취에서 깨어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할아버지는 조용히 영자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영자 씨, 수술 잘 끝났어요. 이제 괜찮아요. 영자 할머니는 깨어나지 않았지만 할아버지는 계속 말했습니다. 빨리 나으세요. 우리 또 국밥 먹으러 갑시다. 50년 전처럼 계란 하나 들어간 국밥. 1년이 흘렀습니다. 제1은행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모든 지점에 어르신 전용 창구가 생겼습니다. 의자는 푹신하고 돋보기와 확대경이 준비되어 있었죠. 강남 지점. 김민지는 이제 어르신 서비스 팀장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한 할머니 고객을 모시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천천히 하시면 돼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할머니 고객이 고맙게 말했습니다. 아이고, 요즘 은행이 참 좋아졌네요. 예전에는 무서워서 못 왔는데. 김민지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할머니, 언제든지 편하게 오세요.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최우진은 지점장이 되었습니다. 그는 직원 회의에서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은행의 모토 기억하시죠? 모든 고객은 VIP입니다. 특히 어르신 고객들 더 세심하게 모셔야 합니다. 신입 직원이 손을 들고 물었습니다. 지점장님, 그런데 실적은 어떻게 하나요? 최우진이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고객을 진심으로 대하면 실적은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제가 경험으로 배운 겁니다. 실제로 강남 지점의 실적은 전국 1위가 되었습니다. 소문이 났거든요. 제1은행은 어르신들에게 친절하다고. 많은 노인 고객들이 다른 은행에서 옮겨왔습니다. 어느 날 한 할아버지 고객이 김민지에게 말했습니다. 김 팀장님, 1년 전 제가 여기 왔을 때 기억나세요? 김민지가 고개를 갸웃하자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저 그때 무시당했었어요. 김민지가 놀라며 죄송하다고 하자 할아버지는 손을 저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제가 딸한테 자랑했어요. 이 은행 참 좋다고. 김민지는 눈물이 글썽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할아버지. 저희가 더 잘하겠습니다. 할아버지는 웃으며 나갔습니다. 김민지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박종수 회장님 덕분이야. 그날 저녁 김민지는 고향에 내려갔습니다. 부모님이 계신 시골집이었죠. 버스에서 내려 농길을 걸어가는 김민지. 저 멀리 밭에서 일하시는 아버지가 보였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어머니가 차려놓은 소박한 밥상. 된장찌개, 김치, 나물. 김민지는 밥을 한 숟가락 뜨며 말했습니다. 역시 집밥이 최고예요. 아버지가 물었습니다. 민지야, 회사 생활은 어떠냐? 힘들지 않고? 김민지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힘들지 않아요. 요즘 일이 너무 재미있어요. 어머니가 물었습니다. 팀장 됐다며?
우리 딸 대단하네. 김민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네, 어르신 서비스 팀장이에요. 할머니, 할아버지들 모시는 일이에요. 아버지가 뿌듯하게 말했습니다. 그래, 잘했다. 노인들 공경하는 게 제일 중요하지. 김민지는 아버지의 거친 손을 잡았습니다. 평생 땅을 파고 일한 손이었죠. 아버지, 제가 그동안 서울에서 잘난 척했어요. 아버지가 농부시라는 거 친구들한테 숨기기도 했어요. 아버지가 손을 내저으며 말했습니다. 괜찮다, 괜찮아. 김민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저 이제 알았어요. 아버지가 세상에서 제일 훌륭한 분이라는 걸. 아버지는 울컥했습니다. 민지야. 김민지가 계속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열심히 사셔서 제가 오늘이 있는 거예요. 아버지 사랑해요. 부녀가 껴안았습니다. 어머니도 함께 안았죠. 가족의 따뜻한 순간이었습니다. 한편 할아버지는 여전히 검소하게 살고 계셨습니다. 어느 월요일 아침 할아버지는 시장으로 나갔습니다. 낡은 작업복을 입고 장바구니를 들고 시장 상인이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어머, 할아버지. 오셨어요? 배추 사가세요? 할아버지가 물었습니다. 얼마예요? 상인이 대답했습니다. 한 포기에 3,000원이에요. 할아버지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비싸졌네. 옛날에는 50원이었는데. 상인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옛날 얘기하시네. 그때가 언제인데요? 할아버지는 배추를 사들고 영자의 국밥집으로 향했습니다. 영자 할머니는 수술 후 건강하게 회복하셔서 다시 국밥집을 열었거든요. 국밥집 문을 열고 들어가는 할아버지. 영자 할머니가 밝게 인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종수 씨. 할아버지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영자 씨 건강해 보이는구나. 영자 할머니가 대답했습니다. 종수 씨 덕분이죠. 요즘 팔팔합니다. 할아버지가 자리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국밥 하나 주시오. 영자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계란 몇 개 넣어 드릴까요? 할아버지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나면 충분해요. 50년 전에도 하나였잖아요. 영자 할머니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때 그 맛이죠. 뜨거운 국밥이 나왔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죠. 할아버지는 국밥 한 입을 떠서 먹었습니다. 역시 이 맛이야. 할아버지는 행복했습니다. 5천억 원보다 더 소중한 순간이었습니다. 따뜻한 국밥, 오랜 친구, 그리고 변하지 않는 맛. 바로 그때 은행 신입사원 박미소가 국밥집에 들어왔습니다. 박미소 24살. 지방대를 졸업하고 어렵게 은행에 입사했습니다. 그녀는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여기가 소문난 국밥집인가? 영자 할머니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박미소가 자리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국밥 하나 주세요. 박미소는 할아버지를 알아봤습니다. 회장님. 할아버지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오, 미소씨. 여기는 어쩐 일입니까? 박미소가 대답했습니다. 여기 국밥이 정말 맛있다고. 그리고 회장님이 자주 오신다고 들었어요. 할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래요, 나는 50년 전부터 여기 단골이지. 박미소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50년이요? 할아버지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때 내가 굶어 죽을 뻔했는데 여기 주인 할머니가 살려주셨어요. 박미소는 진지하게 들었습니다. 영자 할머니가 국밥을 내오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그때 생각하면 종수 씨가 너무 불쌍해 보이더라고요. 할아버지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 은혜를 평생 잊을 수 없죠. 박미소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회장님, 궁금한 게 있는데 여쭤봐도 될까요? 할아버지가 대답했습니다. 그래요, 뭐든 물어보세요. 박미소가 말했습니다. 회장님은 왜 여전히 검소하게 사세요?
할아버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미소 씨 돈이 뭘까요? 박미소가 생각하며 대답했습니다. 필요한 거요? 할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돈은 필요한 거죠. 하지만 필요 이상은 의미가 없어요. 할아버지는 국밥을 한 입 뜨며 말을 이었습니다. 나는 이 국밥 한 그릇으로 행복해요. 명품 식당의 비싼 음식보다 더 맛있어요. 박미소가 감동하며 말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살고 싶어요. 할아버지처럼. 할아버지가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미소 씨는 이미 잘하고 있어요. 은행에서 어르신들 잘 모신다고 들었어요. 박미소가 쑥스러워하며 말했습니다. 김민지 팀장님한테 많이 배웠어요. 팀장님이 항상 말씀하세요. 모든 고객을 회장님처럼 생각하라고. 할아버지는 뿌듯하게 웃었습니다. 영자 할머니가 김치를 더 가져다 주며 말했습니다. 종수 씨 요즘 젊은이들이 참 많이 달라졌어요. 예전보다 훨씬 친절하고. 할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세상이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박미소는 국밥을 먹으며 생각했습니다. 자신도 언젠가 할아버지처럼 되고 싶다고. 돈을 많이 벌되 겸손하고 은혜를 잊지 않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그해 가을 지훈의 스타트업이 대박이 났습니다. 그가 개발한 AI 기술이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거죠. 투자자들이 줄을 섰고 회사 가치는 1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기자회견장.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기자들이 질문을 쏟아냈죠. 박지훈 대표님, 성공 비결이 뭡니까? 지훈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저의 롤모델 제 할아버지 덕분입니다. 기자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할아버지요? 지훈이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네, 제 할아버지는 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사람을 대하는 법을요. 또 다른 기자가 물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가르침이었나요? 지훈은 진지하게 대답했습니다.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는 거였어요. 그리고 은혜를 잊지 말라는 거였죠. 기자회견이 끝난 후 지훈은 곧장 할아버지께 달려갔습니다. 할아버지는 집에서 신문을 읽고 계셨죠. 지훈이 헐레벌떡 들어오며 소리쳤습니다. 할아버지. 할아버지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어머 지훈아. 무슨 일이냐? 지훈은 할아버지를 꼭 안았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해냈어요. 할아버지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뉴스에서 봤다. 우리 손자 대단하더구나. 다 할아버지 덕분이에요. 할아버지가 없었으면 저는 여기까지 못 왔어요. 할아버지는 지훈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야. 내가 열심히 한 거지. 지훈이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저 이제 돈 많이 벌었어요. 할아버지 편하게 모시고 싶어요. 좋은 집도 사드리고 좋은 차도. 하지만 할아버지는 손을 저으며 말했습니다. 지훈아 할아버지는 이대로 좋단다. 할아버지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할머니가 떠나신 후 할아버지는 깨달았어. 행복은 돈에서 오는 게 아니라는 걸. 지훈이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계속 말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제일 행복했던 때가 언제인 줄 아니? 청계천 단칸방에서 할머니랑 계란 하나 들어간 라면 먹을 때였어. 지훈아, 내가 돈을 많이 벌었으면 좋겠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좋은 사람이 되는 거야. 지훈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네, 할아버지. 명심할게요. 할아버지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지훈아, 내가 성공했으니 이제 할아버지가 부탁 하나 해도 되겠니? 지훈이 진지하게 대답했습니다. 뭐든지 말씀하세요, 할아버지.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줬으면 좋겠구나. 영자 할머니처럼. 할아버지를 도와줬던 사람들처럼. 지훈은 눈물을 닦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할아버지. 꼭 그렇게 할게요. 그날 밤 지우는 재단을 설립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종수순덕 재단.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이름을 딴 자선재단이었죠. 재단의 목적은 간단했습니다. 어려운 노인들을 돕고 청년 창업가들을 지원하는 것. 지우는 생각했습니다. 할아버지가 받았던 은혜를 이제 자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 차례라고. 그로부터 6개월 후 제1은행의 어르신 서비스가 전국적으로 확산되었습니다. 다른 은행들도 따라하기 시작했죠. 한국은행연합회 회의실. 전국 은행장들이 모였습니다. 사회자가 말했습니다. 오늘은 제1은행의 사례를 벤치마킹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제1은행 본점장님 발표 부탁드립니다. 정민석 본점장이 단상에 올랐습니다. 그는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2년 전 우리 은행에 한 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한 어르신이 무시당한 사건이었죠. 화면에 할아버지의 사진이 떴습니다. 낡은 작업복을 입은 모습이었죠. 본점장이 말을 이었습니다. 이분은 우리 은행 최대 고객이셨습니다. 5천억 원 자산 가셨죠. 하지만 직원들은 몰랐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집중해서 듣고 있었죠. 본점장이 계속했습니다. 그날 이분은 1억 원을 인출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직원들은 거부했죠. 보이스피싱을 걱정한다며. 한 은행장이 손을 들고 물었습니다. 그건 잘못된 건가요? 직원들이 고객을 보호하려 한 거 아닙니까? 본점장이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태도였습니다. 직원들은 이분을 가난한 할아버지로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그에 맞게 대했죠. 무시하고 무례하게. 회의실에서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본점장이 말을 이었습니다. 이분은 화를 내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모든 거래를 정리하려 하셨죠. 50년 거래했던 은행과 관계를 끊으려 하신 겁니다. 또 다른 은행장이 물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행히 이분의 손자분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사태가 밝혀졌죠. 그날 저는 직접 사과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제시하신 조건들을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우리는 모든 지점에 어르신 전용 창구를 만들었습니다. 편안한 의자, 큰 글씨, 돋보기.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모든 직원들에게 교육을 시켰습니다. 어르신을 대하는 법, 존중하는 법, 경청하는 법을. 본점장은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그래프가 나타났습니다. 더 놀라운 건 이겁니다. 젊은 고객들도 늘었습니다. 한 은행장이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왜죠? 젊은이들은 디지털 뱅킹을 선호하지 않습니까? 젊은이들이 말하더군요. 부모님과 할머니, 할아버지를 잘 모시는 은행이라고. 그래서 믿을 수 있다고. 여러분, 결론은 간단합니다. 사람을 존중하는 은행이 성공합니다.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을 보는 은행이 고객의 선택을 받습니다. 5년이 흘렀습니다. 노인을 공경하는 문화가 자리 잡았고 은행들은 물론 모든 서비스업이 어르신들을 우대했습니다. 강남역 근처 새로 지어진 종수순덕 복지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지훈이 할아버지 이름으로 세운 노인 복지센터였죠. 개관식 날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무대 위에 할아버지가 올라갔습니다. 이제 83세가 되셨지만 여전히 정정하셨습니다. 할아버지는 마이크를 잡고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종수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되어 영광입니다. 이 복지센터는 제 아내 이순덕을 기리기 위해 만들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잠시 말을 멈추셨습니다. 눈시울이 붉어졌죠. 아내는 평생 어려운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아무런 대가 없이 그저 마음으로. 그 정신을 이어가고 싶었습니다. 하객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할아버지가 말을 이었습니다.
이 센터에서는 어르신들이 편하게 쉬시고 건강검진도 받으시고 친구들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무료입니다. 할아버지는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돈은 쓰라고 있는 겁니다. 의미 있게 쓸 때 가치가 있죠. 저는 오늘 정말 행복합니다. 이렇게 좋은 일에 제 돈을 쓸 수 있어서. 개관식이 끝난 후 할아버지는 센터를 돌아보셨습니다. 어르신들이 편하게 앉아서 차를 마시고 이야기를 나누고 웃고 계셨습니다. 할아버지는 흐뭇하게 미소 지으셨죠. 한 할머니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회장님 감사합니다. 이런 곳이 있어서 정말 좋아요. 할아버지가 할머니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제가 더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계셔서 이 센터가 의미가 있는 겁니다. 지훈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오늘 정말 멋있으셨어요. 할아버지가 손자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지훈아, 내가 이 센터를 만들어줘서 고맙다. 할머니도 하늘에서 기뻐하실 거야. 지훈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제가 어렸을 때 많이 사랑해 주셨는데. 할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내 이름을 지어주셨지. 지혜로운 훈장 지훈이라고. 지훈이 물었습니다. 할아버지는 할머니가 그리우세요? 할아버지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대답했습니다. 매일 그립지. 하지만 할머니가 내 마음속에 항상 계셔. 그래서 외롭지 않단다. 바로 그때 김민지와 최우진 부부가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이제 30대 초반이 되었고 두 아이의 부모가 되어 있었습니다. 김민지가 할아버지께 인사했습니다. 회장님, 축하드려요. 16년 후 봄. 할아버지는 93세가 되셨습니다. 건강은 예전만 못했지만 정신은 여전히 맑으셨습니다. 할아버지는 작은 요양원에서 지내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평범한 요양원이 아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직접 만든 사랑의 집이라는 무료 요양원이었죠. 가난한 어르신들이 편하게 쉴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어느 봄날 오후 할아버지는 정원 벤치에 앉아 계셨습니다. 따뜻한 햇살이 비치고 새들이 노래했죠. 할아버지는 평화로운 표정으로 하늘을 바라보셨습니다. 지훈이 찾아왔습니다. 이제 40대가 된 지훈은 성공한 기업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겸손했고 할아버지의 가르침을 따랐죠. 할아버지. 지훈이 밝게 인사했습니다. 할아버지가 고개를 돌리며 웃었습니다. 오, 지훈이 왔구나. 지훈은 할아버지 옆에 앉았습니다. 할아버지, 오늘 기분 어떠세요? 할아버지가 대답했습니다. 좋지. 날씨도 좋고 손자도 왔고. 지훈이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사진첩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이거 보세요. 제가 정리했어요. 할아버지가 사진첩을 받아들었습니다. 오래된 사진들이 있었죠. 첫 페이지. 젊은 시절의 할아버지와 할머니 사진이었습니다. 청계천 단칸방 앞에서 찍은 사진. 두 사람은 가난했지만 행복해 보였습니다. 할아버지가 사진을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순덕이. 예뻤지? 지훈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내 할머니 정말 예뻐요. 할아버지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이 예뻤어. 할머니는 모든 사람한테 친절했지.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할아버지가 공사장에서 일하는 사진이었습니다. 땀에 젖은 모습이었죠.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이때가 1975년쯤이었나. 정말 힘들었어. 지훈이 물었습니다. 힘들었는데도 포기하지 않으신 이유가 뭐예요? 할아버지가 대답했습니다. 꿈이 있었으니까. 가족을 가난에서 벗어나게 하겠다는 꿈. 그리고 은혜를 갚고 싶었어. 영자 씨가 마지막에 뭐라고 했는지 아니? 지훈이 고개를 저으며 물었습니다. 뭐라고 하셨어요? 할아버지가 눈물을 글썽이며 대답했습니다. 종수 씨, 나는 행복했어요.
당신을 도와줄 수 있어서 그리고 당신이 성공하는 걸 볼 수 있어서 내 인생은 의미가 있었어요. 할아버지는 눈물을 닦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때 내가 말했지. 영자 씨 덕분에 내 인생도 의미가 있었어요. 지우는 할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아버지. 할아버지 덕분에 제 인생도 의미가 있어요. 할아버지가 손자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고맙다 지훈아. 사진첩을 계속 넘겼습니다. 은행에서의 그날 사진도 있었습니다. 누군가 찍어둔 사진이었죠. 할아버지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날 참 많은 일이 있었지. 지훈이 말했습니다. 이날이 제 인생을 바꿨어요. 할아버지가 사람을 대하는 법을 보여주셨죠. 할아버지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보여준 게 아니야. 세상이 나한테 보여준 거지. 지훈이 고개를 갸웃하며 물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할아버지가 설명했습니다. 나도 한때는 교만했어. 하지만 그날 무시당하면서 깨달았지. 아,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면 안 되는구나. 할아버지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인생은 돌고 도는 거야. 내가 받은 은혜를 갖고 내가 배운 교훈을 전하고 그렇게 세상은 조금씩 좋아지는 거지. 지훈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저도 그렇게 살고 있어요. 제가 받은 걸 다른 사람들한테 나눠주고 있어요. 할아버지가 뿌듯하게 말했습니다. 잘하고 있어, 지훈아. 할아버지는 정말 자랑스럽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노을이 아름다웠습니다. 할아버지는 모두를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오늘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하고 싶습니다. 모두가 조용히 할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할아버지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인생은 짧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한정되어 있죠. 그러니 의미 있게 사십시오. 할아버지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좋습니다. 성공하는 것도 좋고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사람을 사랑하는 겁니다. 할아버지는 지훈을 보며 말했습니다. 지훈아, 너는 성공했어.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너는 좋은 사람이야. 그걸 잊지 마라. 지훈은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네, 할아버지. 명심할게요. 할아버지가 김민지와 최우진을 보며 말했습니다. 민지, 우진이, 너희는 변화의 상징이야. 실수했지만 배웠고 성장했어. 그게 진짜 용기지. 김민지와 최우진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할아버지가 지원이를 보며 말했습니다. 지원아, 너는 새로운 세대야. 너희 세대가 이 세상을 더 좋게 만들 거야. 할아버지는 믿는다. 지원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네, 할아버지. 열심히 할게요. 할아버지는 모두를 돌아보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여러분, 할아버지는 행복했습니다. 가난했던 시절도 부자가 된 후도 모두 의미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같은 사람들을 만났으니까요. 할아버지는 눈을 감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나 곧 갈게. 기다려줘. 지훈이 놀라며 할아버지를 불렀습니다. 할아버지. 할아버지는 미소 지으며 눈을 떴습니다. 괜찮아, 지훈아. 할아버지는 괜찮아. 다만 피곤하구나. 조금 쉬어야겠어. 모두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할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할아버지는 벤치에 기대어 눈을 감았습니다. 3개월 후 박종수 할아버지는 평화롭게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93세의 나이였습니다. 장례식장은 조문객들로 넘쳐났습니다. 재계 인사, 정치인, 은행원들, 그리고 평범한 사람들. 하지만 가장 많이 온 사람들은 할아버지가 도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무료 급식소에서 밥 먹었던 노숙자, 장학금 받아 대학 간 학생들, 수술비 지원받았던 할머니들. 영정 사진 속 할아버지는 미소 지고 계셨습니다. 낡은 작업복을 입은 모습이었죠.
지훈이 그 사진을 선택했습니다. 할아버지의 진짜 모습이니까. 조사를 읽는 지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할아버지는 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람을 대하는 법, 겸손하게 사는 법, 은혜를 갚는 법을. 지훈은 눈물을 닦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5천억 원의 재산을 남기셨습니다. 하지만 더 큰 유산을 남기셨습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을요. 장례식이 끝난 후 유언장이 공개되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재산의 대부분을 자선단체에 기부하셨습니다. 노인복지, 청년 창업 지원, 장학금. 하지만 특별한 유언이 하나 있었습니다. 내 장례식에 온 모든 사람들에게 국밥을 대접하라. 계란 하나 들어간 국밥을. 그것이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했던 음식이니까. 지훈은 할아버지의 유언을 따랐습니다. 장례식장 앞에 국밥 부스를 차렸죠. 영자 할머니의 국밥집 레시피로 만든 국밥이었습니다. 계란도 하나씩 넣어서. 조문객들은 국밥을 먹으며 울었습니다. 단순한 국밥이었지만 할아버지의 마음이 담겨 있었으니까요. 가난했던 시절을 잊지 않고 나눔을 실천했던 할아버지의 정신이. 김민지가 국밥을 먹으며 최우진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도 평생 이 맛을 잊지 말아요. 최우진이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그래요. 회장님의 가르침을 평생 기억하며 살아요. 회장님, 감사했습니다. 저에게 진짜 은행원이 뭔지 가르쳐 주셔서. 1년 후 박종수 기념관이 세워졌습니다. 할아버지의 삶을 기리는 공간이었죠. 기념관 입구에는 큰 비석이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박종수 1946-2039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또 다른 이야기를 올리기 위해 구독 버튼과 손가락 모양 좋아요 버튼 눌러주세요.